자, 그러면 다시 터키 방법에 이어서요. 뉴먼 쿠얼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뉴먼 쿠얼스 방법하고 터키하고의 같은 점은 뭐냐면 스튜던트 범위표를 사용한다. 공통적으로. 같은 범위표를 사용한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장점은 뭐냐면 터키보다 통계적 검증력이 높다. 통계적 검증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 값이 작아야 돼요. 베타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가설 있죠? 왜냐면 집단과 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연구 가설이에요. 그래서 연구 가설이 사실이라면, 즉 대안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 대안 가설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대안 가설이 자꾸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디서 뭐 잘못 수집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대안 가설, 연구 가설이 기각이 돼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키 검정보다 통계 검증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베타 값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베타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알파, 유의 수준 값이 상대적으로 터키보다는 약간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뉴먼 쿠얼스의 방법의 특징은 또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쉐페라든지 봄페론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기각값이 하나였어요. 어찌됐든 비교하려는 기각값이 하나였고 그 하나의 기각값하고 평균 차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다를 비교를 했던 게 지금까지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뉴먼 쿠얼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기각값, 즉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기각값, 기준값을 사용을 한다는 게 특징이면서도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정밀하게 비교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비교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4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제1.5류 P값이라고 보통 알파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유의 수준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뉴먼 쿠얼스 방법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단순 비교 횟수에 따라서 이 단순 횟수 비교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요 비교 횟수에 따라 유의 확률 값이 변하는데 그 유의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과 상반되는 게 뭐냐면 봄페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 횟수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만약 3번 비교했다. 그러면 유의 확률 나타나는 거를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을 유의 수준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페론이 교정 방법 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의 비교 횟수를 충분히 유의 확률에 고려해서 나타내는 반면에 이 뉴먼 쿠얼스 방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은 평균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일단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가 피드백이 8점이고 동료가 10점이고 교사가 12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낮은 건 8점이고 중간은 10점이고 가장 높은 건 12점이에요. 그 배열을 하면 자가, 동료, 교사가 이렇게 되죠. 자가, 동료, 교사. 그리고 여기 자가, 동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면 자가, 동료에다가 밑에다가 교사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사와 교사를 비교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거는 자가와 동료, 자가와 교사, 동료와 교사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뉴먼 쿠얼스 방법은 비교하는 범위에 따라 기각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뉴먼 쿠얼스 방법은 똑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법은요. 터키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이 차이점이 있죠. 앞에 2를 곱해준다는 거.
요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터키 방법과 유사해요. 그 또 하나 방법은 지금 여기는 범위가 3으로 돼 있고 여기 2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가에서 동료까지 교사까지 가는 방법은 자가, 동료, 교사에서 범위가 3이에요. 반대로 동료와 교사는 동료, 교사 해가지고 범위가 2예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앞에 계산되는 거 있잖아. 스튜던트 범위표. 요 값은 범위가 2일 때는 2.97이고 범위가 3일 때는 3.61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자, 요 앞 단계에서는 비교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놓고 그 다음에 범위가 자가 동료 교사니까 범위가 3, 동료 교사니까 범위가 2예요.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각 비교하려는 집단의 평균과 이걸 검증해서 기하값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하값은 뉴먼 쿠얼스 이 기하값인데 저희 MSE 5차 평균 제곱합은 이미 이론 분산 분석에 나왔어요. 4.888. 그리고 앞에 2를 곱해준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이 부분은 스튜던트 범위표인데 이미 앞부분은 봤죠. 터키에서. 3일 때는 3.61인데 2일 때는 2.97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보면은 3일 때의 기하값은 3.016인데 2일 때의 기하값은 2.43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요. 저것처럼. 만듭니다. 범위가 3일 때는 기하값이 3.016이고 범위가 2일 때는 기하값이 2.431이에요. 2.431입니다. 요거 기하값 나왔죠? 3.016, 2.431. 근데 우리가 각 단순 비교했을 때 그 평균 차이를 보면은 자가와 교사의 평균 차이는 4점이에요. 근데 뉴먼 쿠얼스의 기하값은 3.016이에요. 평균 차이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밑에 보면은 동료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은 평균 차이가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범위가 2일 때 기하값은 2.431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은 동료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은 점수의 차이가 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먼 쿠얼스의 사후 검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